단비와 함께 크리스마스 섬의 늦은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습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덕분에 굴 속에 몸을 숨겼던 홍게들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가미 호흡을 하는 녀석들에게 우기는 활동하기 딱 좋은 최적의 조건. 어느새 숲은 홍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줄인 배를 채울 차례입니다. 우기에 즐길 수 있는 만찬은 촉촉하게 젖은 낙엽입니다. 홍게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녀석들은 몸속과 입 주변에 70% 정도의 수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이도 축축하게 젖어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죠. 운 좋은 녀석은 땅에 떨어진 열매로 포식을 합니다. 나뭇잎을 주로 선호하지만 사실 녀석들은 편식을 하지 않는 잡식성이죠. 배가 든든해지니 싸울 힘도 생긴 모양입니다. 힘을 얻은 홍게들은 숲을 벗어나 바다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무렵엔 사람들도 분주해집니다. 홍게 전용기를 정돈하기 위해서죠. But each wet season we end up with a whole lot of dirt filled in. So we have to clean the dirt out, otherwise it builds up and then the crabs can just climb out. So we want it deep enough that the crabs can walk through without climbing out, and it funnels the crabs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forest. Gets from one side to the other without being squashed by the cars. 섬에 사람이 살기 전 이 길은 홍게들이 바다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사정은 달라졌죠. 길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지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로가 수십 곳이죠. 숲과 바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곧 시작될 대규모 행렬에서 홍게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차단벽을 설치 중입니다. This fencing will stop the crab from going over the road, and they'll keep going until they reach to a road close. Then they go. Whatever goes onto the bridge will be their luck. If there's too many of them, they'll just keep going up to the end where we've got the road closed. Then they cross. 이 시기에 섬 전체에 설치되는 홍게 전용 도로는 약 10km. 그중 일부는 육교로 통합니다. 이 육교는 홍게들이 건널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로죠. 크리스마스 섬에만 존재하는 홍게 전용 육교인 셈입니다. 비 덕분에 축축한 숲을 벗어나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에너지를 비축한 홍게들은 언덕을 내려와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무렵 숲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홍게는 무려 1억 마리에 달합니다. 촬영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홍게떼가 도로까지 내려온 겁니다. 도로 밖으로 치우며 겨우 이동을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마을 쪽 도로까지 벌써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 시기가 되면 홍게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부분의 도로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통제가 시작되기 직전 원하지 않던 첫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족의 죽음은 먼 길을 가야 하는 녀석들에겐 요긴한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차단벽을 따라 거대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녀석들이 태어난 곳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는 곳은 육지죠. 세대를 거듭하며 육지 생활에 적응했지만 우기에는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무엇이든 먹어야 합니다. 숲에서 바다까지 멀게는 3km. 종종 걸음으로 걷기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시작되면 녀석들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신체 근육이 바뀝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한 겁니다. Originated from in places like Indonesia and Malaysia. They've actually evolved into separate species now. They've adapted to the different conditions on Christmas Island, and so they've changed different characters of that species of crab. 본격적인 홍게의 이동이 시작되면 섬 대부분의 도로는 통제가 됩니다. 이제 이 길은 홍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길이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 11개 도로 중 마을을 오가는 큰 도로 2개는 예외입니다. 이곳은 본래 홍게들의 섬이었죠. 그들의 평화로운 세상에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홍게들의 여정을 사람들이 돕는 것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죠. 안전한 길을 따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육교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죠. 긴장이 풀렸을까요? 지쳐 잠든 녀석들도 있습니다. 체력이 남은 녀석들은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육교는 홍게가 잡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그래서 직각에 가까운 육교를 수월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간다면 큰 위험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낯선 길보다는 멀고 험하더라도 녀석들의 부모가 걸었을 익숙한 길을 따라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자 강행군하던 녀석들도 어쩔 수가 없는지 일단 숲으로 피합니다. 하지만 일부 녀석들은 빗속을 뚫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제법 내린 비에 몸이 잠기지만 뚝심 있는 녀석은 전진합니다. 어떤 녀석은 노천탕에 몸을 담그며 여독을 풀기도 합니다. 차단벽 옆엔 군데군데 제법 깊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다 자란 홍게들은 지나가는 게 어렵지 않지만 4살 정도인 어린 녀석에게 웅덩이는 깊은 바다와 같을 겁니다. 그래도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태어난 홍게들에게 이 정도의 웅덩이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몸을 적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풀숲에서 생겼습니다. 얼기설기 엉켜있는 긴 풀에 다리도 함께 엉키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많은 녀석들에겐 가장 힘 빠지는 난코스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진을 빼고 나서야 풀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서간 녀석들은 어느새 지하도에 가까워졌습니다. 도로 및 지하도로 안전하게 가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바깥 세상이 궁금한 녀석들은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어이 통제가 안 된 도로에 올라왔지만 모험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은 홍게들은 쉬지 않고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면 홍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 숲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그늘을 찾아 몸을 숨기기 바쁩니다. 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유지이기 때문이죠. 홍게들은 입 주변이 마르지 않도록 70% 이상 습도를 유지해야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낮, 아스팔트는 불덩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미처 피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사력을 다해 도로를 벗어나려 하지만 채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홍게들은 수분 손실이 심한 한낮에는 이동을 멈추고 각자 쉴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하루 10시간을 넘게 이동한 홍게들은 잠시 행군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을 근처 숲에 살던 홍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을 지나야 합니다. 마을에는 잠시 사람과 홍게들이 어울려 사는 진풍경이 이어집니다. 마을에 도착한 녀석들은 잠시 탐색을 시작합니다. 숲과 다른 마을은 신기한 것 투성이입니다. 고된 여정에 산의 진미를 맛보는 행운까지. 녀석은 제 몸보다 큰 파파야로 허기진 배를 제대로 채웁니다. 마을 여기저기를 뒤지던 이 녀석은 버려진 닭뼈를 붙잡고 경쟁자의 눈을 피합니다. 잡식성인 홍게에게 살 몇 점은 유용한 영양식일 수 있겠죠. 힘들면 지팡이로.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먼 길 달려온 홍게들에게 버려진 용기에 담긴 물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죠. 이 녀석은 목을 축이는 걸로 부족했는지 염치 불고 반신욕을 즐깁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다고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닙니다. 홍게가 마을에 도착하는 날은 동네 닭들에겐 포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낮이 가까워지자 홍게들은 집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늘을 찾기 위해서죠. 창문이며 벽 할 것 없이 홍게들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엔 유난히 많은 홍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더위에 지친 홍게들에게 에어컨이 만든 물웅덩이는 최고의 장소. 서로 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너무나 센 상대에겐 알아서 기는 법.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룰은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잠시. 예기치 못한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겨우 지켜낸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건물 쪽은 홍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계단, 출입문 할 것 없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다지 당황하지 않습니다. We actually basically just look after them as well, as it happens every year, because they are here just for the shelter. 사람들이 살기 전 이곳은 어쩌면 홍게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숲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목을 사람들이 점령했고 이제는 잠시 홍게들이 점령자가 되었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섬 사람들은 지금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여정을 돕는 든든한 수호천사 역할을 자처하죠. No, not at all. No, we just shoo them off. We get my friend out to brush them off the road. Yeah. But now we're used to it. So most of us grew up here, so it's just something you learn to live with. 바다까지 가는 거리는 출발지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가장 운이 없는 코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2개의 마을과 3개의 큰 도로를 건너야 하죠. 그 운 없는 코스를 지나야 하는 홍게들. 도로 통제에서 제외돼 위험하지만 이 길을 건너야 합니다. 다리를 다친 녀석은 혼비백산 몸을 피해보는 듯. 겁에 질린 건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멈추진 않습니다. 바다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녀석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도로는 온통 홍게들이 점령했고 차량들은 거북이처럼 지나느라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꽉 막힌 도로는 홍게들이 행군을 멈춘 밤이 되어서야 겨우 풀렸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홍게 사체를 노리는 큰 진해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다에 가기 위해 숱한 고비를 넘겼을 홍게들은 마지막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많은 수가 도로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녀석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바다로 오고 싶었던 걸까요? 고향에 도착한 녀석들은 모두 바닷물에 몸을 담굽니다. 사실 이것이 바다에 온 이유입니다. 산란을 위해서는 바닷물에 몸을 적셔야 하기 때문이죠.
1년 동안 닫혀있던 배딱지를 바닷물에 담그면 부드러워지며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배딱지가 열려야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일억 마리의 홍게들이 숲을 떠나 목숨을 걸고 바다까지 온 이유.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이 섬에서 살아남은 홍게들의 본능입니다. 크리스마스 섬 해안의 대부분은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의 반대편 해안은 늘 거센 파도에 크게 술렁입니다. 몰아치는 파도는 많은 쓰레기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곳 해안가는 온통 쓰레기들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험난한 사정을 모르는지 홍게들은 떼지어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지나 어렵게 도착했지만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몸을 적시러 겁없이 바다로 온 녀석은 이내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말죠.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묻개인 녀석들은 파도에 휩쓸리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육지에 살면서 수중호흡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 녀석은 운이 좋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담근 홍게들은 한낮의 햇볕을 피해 절벽 아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급한 대로 몸을 숨겨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참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홍게들은 달콤한 잠에 빠져듭니다. 어둠이 내리자 또 다른 여행자가 홍게들이 머무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거북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푸른 바다거북은 1년에 2, 3회씩 산란을 위해 이렇게 무트로 나옵니다. 무트에 올라온 어미 거북을 반기는 건 해안가를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 앞으로 나가기조차 힘듭니다. 난감하게 됐습니다. 산란을 위해 모래구덩이를 파야 하는데 쓰레기가 이리저리 걸리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으니 모래를 파헤쳐 보는데 이번에는 나무 토막이 방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어미거북은 다시 모래를 파기 시작합니다. 바다거북이 육지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입니다. 100kg이 넘는 몸무게에 눌려 장기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둘러 파보지만 파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포기. 거북이가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간다. 간단한 과정처럼 들리지만 어미가 알을 낳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무태 나온 지 4시간째. 이젠 어미 거북이도 기진맥진 지쳤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결국 바다 가까이 왔습니다. 사실 이곳은 알 낳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자칫 알이 파도에 휩쓸리거나 젖어 썩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렵게 땅을 파고 어미 거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다리를 모으면 산란이 임박했다는 거죠. 육지로 나온 지 4시간 만에 시작된 산란입니다. 어미는 온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30여 분간 탁구공 크기의 말랑말랑한 알을 50여 개나 낳았습니다. 산란을 마친 어미는 알 낳은 자리를 정성스럽게 덮어줍니다. 천적들이 알 낳은 자리를 알지 못하도록 감쪽같이 위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끼를 위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무태 나온 지 5시간 만에 어미 거북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끼들이 깨어날 때쯤이면 어미는 어느 먼 바다에 있겠죠. 지난밤 어미 거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가득한 해변에서 알 낳을 장소를 찾아 헤맨 어미의 고생이 느껴집니다. 어쩌다 크리스마스 섬 해안가는 쓰레기 천지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해류에 있었습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해류는 크리스마스 섬 쪽으로 향합니다. 바로 이 해류를 타고 수많은 쓰레기들이 섬에 상륙한 거죠. 청정했던 섬엔 해류를 타고 흘러온 폐그물과 같은 쓰레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섬도 세상의 불편한 변화를 피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물이 밀려오면 곰치도 함께 해안을 찾습니다. 포악한 곰치는 먹이 냄새를 맡고 해안을 탐색하는 중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곰치가 맡은 냄새는 전날 파도에 휩쓸려 죽은 홍게였습니다. 제법 큰 홍게를 발견하고 덥석 물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리저리 궁리만 하다 포기하고 다른 먹이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홍게들은 몸을 충분히 적시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목적지는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숲입니다. 숲으로 가는 길목인 바닷가 옆 항구 주차장은 어느새 홍게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리에서 한참을 뒤처졌지만 4개의 다리를 잃은 녀석은 비틀거리며 숲으로 향합니다. 녀석에겐 앞으로 살아갈 매 순간이 고비일 겁니다. 성한달이면 채 10분도 안 걸려 넘겠지만 녀석은 2시간이 넘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사히 넘어선 고비. 다른 무리보다 한참을 늦었지만 간신히 담장을 벗어났습니다. 숲은 사방이 굴들로 가득합니다. 굴의 주인은 수컷들입니다. 암컷이 도착하기 전까지 집을 마련하는 중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홍게들의 천적 코코넛 개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코코넛 개한테 잡히면 끝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지나는 홍게를 덮치는데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죠. 단숨에 다리를 잘라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홍게 한 마리를 두고 쟁탈전이 시작됐는데
싸움 직전. 홍게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게발을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싸움으로 승부는 결정납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 도착했지만 여기 또한 안전하진 않습니다. 동굴 바깥 숲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진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바다에서 가까운 숲에 먼저 도착한 수컷들은 쉴 새도 없이 부지런히 굴을 파는 중이죠. 짝짓기 후 암컷이 알 낳을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만들어 놓은 남의 굴을 탐내는 얌체족도 있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집을 뺏기지 않으려면 지키고 서 있는 게 상책이죠. 굴이 필요한 자, 지켜야 하는 자, 날선 신경전이 계속됩니다. 한쪽에선 수컷이 짝짓기를 시도하는데 암컷은 마음에 안 드는지 근처 다른 굴 속으로 주랭랑쳤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수컷, 암컷을 빼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애절한 구애는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수컷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게발을 아예 굴 속에 넣어 암컷을 꺼내보려고 힘을 써보지만 그마저도 실패. 이곳은 이미 짝짓기를 시작했는데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홍게 수컷의 수는 암컷의 2배, 수컷의 절반은 짝짓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집요하게 달려드는 방해꾼을 간신히 쫓아냈는데 그 사이 암컷의 마음은 이미 식었습니다. 배피를 찾은 녀석들은 방해꾼을 피해 조용히 짝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수컷이 마련해둔 굴에 들어와 약 2주간 알을 품을 겁니다. 숲은 고요를 찾았습니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들은 원래 살던 숲으로 떠났죠. 이제 이곳에선 암컷만의 시간이 흐를 겁니다. 크리스마스 섬에는 홍게를 비롯한 14종의 육지개가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인 코코넛 개는 습도가 높은 동굴에서 삽니다. 지금 녀석들도 산란기를 맞았는데요. 암컷은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기 시작하면 20여일 동안 알을 배에 단 채 생활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최소화하며 오직 알에만 집중하죠. 단 이 행동은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배 안쪽에 뭉쳐있는 알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알이 죽기 때문에
안쪽까지 잘 통하도록 쉼없이 알을 뒤적이는 거죠. 암컷은 이렇게 산란 직전까지 살뜰히 알을 보살필 겁니다. 해가 지면 동굴에 있던 수컷들은 먹이를 찾아 홀로 길을 나섭니다. 야행성인 코코넛 개들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온 숲을 뒤지며 다닙니다. 주로 코코넛 열매를 주식으로 삼지만 잡식성인 녀석들이 못 먹는 건 없습니다. 이 녀석의 저녁거리는 홍게 사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냄새가 후각을 자극합니다. 녀석들의 후각은 곤충만큼 발달돼 있죠. 냄새의 진원지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목표물에 가까워졌는지 더듬이가 바빠졌습니다. 찾았습니다. 죽은 닭이네요. 다른 녀석도 용케 찾아왔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이 집게발로 단숨에 다리 하나를 뜯어냅니다. 다른 녀석도 양껏 잡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없는 이 섬에서 죽은 닭들은 오롯이 코코넛 개들의 특식이죠. 이곳엔 약 1000여 마리의 야생 닭이 살고 있습니다. 열대기후지만 밤 기온은 꽤 쌀쌀하죠. 때문에 낮에 데워진 아스팔트는 이들의 포근한 잠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잠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피하지 못한 닭은 누군가의 배를 채울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죽음은 다른 생명에겐 생존을 위한 기회입니다. 냄새를 맡은 코코넛 개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일부는 한몫 챙겨서 사라지고 늦게 온 녀석은 먹이에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제 몸보다 큰 닭을 통째로 끌고 사라집니다. 두둑하게 배를 채운 포식자의 밤이 깊어갑니다. 지난밤 길에서 죽은 건 닭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섰던 코코넛 개, 밤새 많은 개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냄새를 맡고 도로 한가운데로 온 녀석은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 위의 식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죠. 그렇다고 먹는 본능을 누를 순 없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짝짓기 후 줄곧 굴 속에 있던 암컷이 2주일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에는 알이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암컷들은 나오자마자 서둘러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길 건너에 있는 해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굴에서 나온 암컷들은 가는 길을 잘 아는 듯 주저없이 이동을 합니다. And the other interesting thing about it is that they walk in dead straight lines from their burrows inland. They walk in a straight line back to the shoreline. 바다에서 몸을 적시고 절벽을 타고 굴로 향했던 어미는 다시 그 절벽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지만 떠날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알을 가득 안고 절벽을 타야 합니다. 한순간에 미끄러져 다른 홍게를 잡고 위기를 넘기지만 급하면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산란 직전의 많은 어미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산다는 건 고행입니다. 그걸 극복하느냐, 운명은 거기에서 갈립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 운명의 시간에 맞춰 때를 기다립니다. Everything is dependent on the spawning date. Usually about 5 mornings before the new moon is when they first start spawning. So the crabs somehow seem to know that they either have the time to migrate down. 낮 동안 절벽 아래 몸을 숨겼던 홍게들이 일제히 해안가로 몰려 바위를 붉게 뒤덮었습니다. 해안가와 가까운 자리는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서 있는 새는 예상치 못한 위협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홍게는 또 누군가의 먹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먹고 먹히는 삶. 가혹하지만 이 또한 멈출 수 없는 운명이죠.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암컷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새벽,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마치 신호소리를 들은 듯 알을 품은 암컷들이 일제히 백사장에 몰렸습니다.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든 암컷들은 일제히 산란춤을 춥니다.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 재빨리 알을 털어 바다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건 몸부림입니다. 수많은 암컷들이 파도에 알을 털다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들에겐 두려운 순간일 겁니다. 그렇다고 산란을 멈출 수는 없죠. 두려움을 넘어선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지만 마을 앞 해변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홍게들의 산란춤을 보기 위해서죠. 절벽의 해안보다 파도가 잔잔한 이곳으로 모여든 암컷들. 열심히 알을 털어보지만 잔잔한 물살에 오히려 알 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방법을 택합니다. 잠수해서 알을 터는 거죠. 아가미 호흡을 하는 홍게는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건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육지개로 진화하며 수중호흡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죠. 알을 털어내려 거친 몸짓을 계속합니다. 어느새 물속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알들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Before, BBC always mentioned 100,000 eggs from one female, but actually different size, different number. I have a measurement. The average size for red crab on Christmas Island right now is about 7 centimeter. And the average carry egg is about 200,000 eggs for a 7 centimeter female. The maximum size I have recorded is about 10.5 centimeter, almost 400,000 eggs. 알들은 바닷물을 만나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요. 동물성 플랑크톤인 유생이 되는 거죠. 아직 성장은 안 됐지만 바닷속에서 바로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산란을 마친 암컷들은 이제 원래 살던 숲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절벽을 오르면 위험천만한 찻길을 지나야 하고 포식자의 눈도 피해야 하죠. 돌아가는 그 길도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행이 될 겁니다. 홍게로 가득했던 붉은 해변이 텅 비었습니다. 홍게가 떠난 해변 가까이엔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처 부화하지 못하고 죽은 알들을 먹기 위해서죠. 녀석들은 청소하듯 구석구석을 뒤지며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지난밤 무사히 부화한 유생들은 다행히 물살이 약한 곳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녀석들이 바다에서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4주 후엔 어린 개가 되어 육지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의 먹이가 죽은 홍게 알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지난밤 알을 털다 물에 빠졌던 암컷들입니다. 바닷속 곳곳에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홍게가 죽은 걸까요? 파도에 떠밀려온 홍게 사체가 해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산란을 위해 치른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동굴에서 때를 기다리던 코코넛개의 암컷이 해안가 절벽을 찾아왔습니다. 한가득 알을 품고 먼 길, 조심조심. 물이 들어올 때 알을 털기 위해 암컷은 부지런히 절벽을 내려옵니다. 그리곤 주저없이 바다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파도. 얼떨결에 알은 털었지만 파도를 뒤집어 쓴 암컷은 방향을 상실한 채 허우적거립니다. 거센 파도에 중심을 잃고 기우뚱. 계속된 파도에 그만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암컷은 조심히 기회를 보는 중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알털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뒷걸음질을 칩니다. 앞발이 긴 코코넛 개는 급할 땐 뒤로 걷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뒷걸음질을 엉뚱한 곳으로 치며 생겼습니다. 높은 파도에 그만 몸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야속한 파도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파도를 피해 다른 방법으로 알을 털기도 합니다. 절벽에 찰싹부터 알을 터는 겁니다. 집게발로 바위를 움켜쥐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알을 털 수 있죠. 아마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 많은 암컷일 겁니다. 이 거친 바다에서 가끔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파도에 떠내려갔던 암컷이 구사일생 바위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몇 번의 파도를 뒤집었으며 버티길 10여 분. 야속한 파도는 다시 물속으로 밀어버립니다. 계속 출렁이는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은 참 끈질깁니다. 죽음 직전 간신히 살아나온 코코넛 개는 오로지 생존이 목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작은 바위에서 어디를 가도 파도는 키를 훌쩍 넘습니다. 결국 버티다 힘이 빠진 코코넛 개는 끝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밤의 처절함이 물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극은 누군가에겐 행운이죠. 자연은 그렇게 순환합니다. 바다 위에선 아침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녀석은 아까부터 바다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요. 사냥감을 고르는 중입니다.
너무 서두른 모양입니다. 다시 기회를 노려보지만 또 실패. 이번엔 겨우 체면을 지켰습니다. 한 마리론 부족했는지 다시 사냥에 나서는데요. 알고 보니 사냥의 고수였군요. 흑로는 크리스마스 섬에 정착한 새로 주로 해안가에서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섬은 홍게는 물론 새들의 천국이기도 하죠. 섬의 63%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새들이 사냥하고 번식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어려 보이는 이 녀석. 그런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날개를 다쳤습니다. 날개가 부러졌어. 부러진 날개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녀석은 먹지도 못한 채 점점 힘이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같은 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날개가 부러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구남조. 크리스마스 섬에 사는 새들 중 몸집이 가장 큰 녀석입니다. 몸 길이만 1m가 넘습니다. 구남조는 다른 새들이 잡은 먹이를 공중에서 빼앗아 먹기로 유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새들이 추락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날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다리에 낚싯줄이 칭칭 감겼습니다. 낯선 손길에 놀라 도망가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제작진과 함께 구조에 나섰습니다. 다리 사이로 깊게 파고든 낚싯줄을 풀어내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잠시 파도에 적응하면 다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를 겁니다. 크리스마스 섬에는 홍게와 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섬의 절반 이상이 국립공원이 될 만큼 울창한 숲은 그 생명들이 만들어낸 멋진 결과물이죠. 그러나 섬에 사람의 발길이 닿으며
숲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얻기 위해 대형 광산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숲을 파헤쳐 흙을 퍼나르기 시작했죠. 이들이 퍼나르는 흙에는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It sort of leach into the limestone, and then it gets bind to the limestone, and it's called apatite, and that's what is high grade phosphate. The phosphate we sell to mainly Malaysia and Indonesia. They're used as fertilizers and mainly for the palm oil. 섬에 형성된 대부분의 흙이 양질의 비료가 되는 값비싼 인산염일 겁니다. 섬 곳곳에서 채굴한 흙은 섬을 가로질러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그 양은 엄청나지만 특별히 가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1차로 큰 돌만 걸러내면 됩니다. 선별을 마친 흙은 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고온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기다리는 대형 선박에 실리기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1년에) 수출하는 인산염은 65만 톤, 순이익만 약 270억 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산염이 매장될 수 있었을까요? What we believe is from the fossils from seabirds, the droppings. So the fish that it eats and the bones, everything comes out, and then it's got very high phosphate content. And then what the island was before is just like a lagoon, and all the waste got washed into the lagoon, and over time the island rise up again from the sea, and that's where we get all the deposit from the birds. So yeah. 오래전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화산섬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배설물이 쌓이면서 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새들이 선택한 섬. 100여 년 전 사람들도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섬이 내어준 선물에 열광했죠. 그러나 사람의 삶이 풍족해질수록 섬의 동식물 모두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에는 새들도, 그리고 섬의 상징인 홍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망가진 숲이 되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인도양에 자리한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은 90%가 숲입니다. 그 빽빽한 원시림 속에 이 섬 생명의 원천이 숨겨져 있죠. 화산섬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오아시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폭포입니다. 물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고립된 섬을 동식물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섬의 63%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만 허락됩니다.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는 자연의 위대한 손길. 그렇게 물이 거쳐간 숲은 풍요롭습니다. 시간은 그 생명들을 여물게 하고 또 다른 생명이 삶의 보금자리를 틀죠. 홍게와 더불어 섬의 주인인 푸른 개에겐 이 숲이 천국입니다. 젖은 나뭇잎 한 장이면 하루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녀석들. 푸른 개가 이곳에 정착한 데는 촉촉한 습지가 일조를 했습니다. 물은 그렇게 섬을 생명으로 물들이고 바다로 접어듭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푸른 개 암컷이 바닷가 절벽에 섰습니다. 알을 가득 품은 푸른 개는 행여 떨어질까 한 걸음 떼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늦은 밤 거친 바다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게가 그랬듯이 파도의 힘을 빌려 알을 털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어미 개를 통째로 휩쓸어 가기도 합니다. 바다가 고향이지만 육지에서 사는 푸른 개에겐 위험을 무릅쓴 종족 번식의 행사입니다. 파도와 맞선 어미는 무사히 알을 바다로 보내고 어미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 시간, 삶이 간절한 또 하나의 생명. 새끼 거북이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처음 마주한 고향의 모습은 쓰레기가 가득한 모래사장. 알 깨고 나와보니 모래 속, 그 모래를 뚫고 보니 쓰레기 덤입니다. 본능에 따른 목표는 바다로 가는 것.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새끼들에게 쓰레기 더미는 지도 없는 미로 속. 지금은 천적보다 더 무서운 게 해안을 점령한 이 쓰레기들입니다. 간신히 장애물 하나를 넘으면 또다시 길이 막히고 그 길을 또 간신히 벗어나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 낳을 구덩이를 파는 어미 거북. 그 사이로 미끄러진 새끼 거북. 작은 녀석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입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은 새끼 거북. 필사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하필 어미 거북이가 파담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린 새끼에게 이곳은 깊은 늪과 같을 겁니다. 사력을 다해 발버둥친 끝에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미 거북은 땅 파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가던 새끼 거북이들은 돌아가며 날벼락입니다. 혼비백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무작정 달립니다. 알 낳을 자리를 못 찾은 어미 거북을 더 지치게 하는 것은 팔수록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땅을 파는 곳이 새끼 거북이들이 가는 길목이라 계속해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래에 묻혀 위험한가 싶지만 용케도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능이 부르는 바다를 향해 무작정 앞으로 달립니다. 지금쯤이면 벌써 바다에 도착했을 시간이지만 20분 넘게 장애물을 넘느라 체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별거 아닌 나뭇가지도 어린 새끼에겐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잠시 방향을 잃었지만 모두 바다가 부르는 곳으로 잘 갑니다. 불과 2, 3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참 힘들게 봤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거친 파도에 한순간 휩쓸리지만 육지에서보다는 훨씬 편한 세상입니다. 간신히 이곳까지 왔지만 이들 중 몇 마리나 어미로 자랄까요? 새끼들 중 성체로 자랄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이 자라 어미가 되면 이곳 해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한편 어미 거북은 아직도 알 낳을 장소를 찾지 못해 쓰레기 해변을 헤매는 중입니다. 산란을 위해 육지로 나온 지 4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100kg이) 넘는 몸무게를 지탱하며 알 낳을 자리를 파던 어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 모성의 본능으로 버티지만 쓰레기 더미는 더 이상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알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쓰레기 해변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해마다 이곳을 찾아와 알을 낳았을 어미. 하지만 쓰레기장으로 변한 이 해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야행성인 코코넛 게입니다. 녀석이 집어든 것은 사람들이 먹다 버린 빵 봉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입맛에 맞나 봅니다. 워낙 먹성이 좋은 녀석이지만 이번엔 빵이 묻은 종이까지 모두 먹어 치웁니다. 오늘 밤 색다른 맛에 푹 빠졌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코코넛 개의 먹이마저 바꿨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에 흥미를 가진 건 코코넛 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은 이미 먹이를 찾는 집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 속에서 집게들은 먹이를 찾아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사정도 있습니다. 이 집게는 웬일인지 쓰레기 더미를 계속 배회 중입니다. 녀석은 집 없이 떠도는 신세. 우선 연약한 배를 감출 집이 필요합니다. 다급해진 녀석은 무엇이든 입어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이건 너무 작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뚜껑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꼼꼼히 살펴보는데 다행히 속이 텅 비었습니다. 맞춘 듯 몸이 쏙 들어갑니다.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쓰레기 속에서 찾은 집이지만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띕니다. 약한 부분을 감추었으니 이제 외출도 자유롭습니다. 섬을 뒤덮은 쓰레기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이 커플은 쫓고 쫓기길 2시간째입니다. 앞서던 집게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쫓던 녀석이 움켜잡은 것은 암컷, 짝짓기를 위한 구애 중입니다.
수컷 집게는 암컷을 끌어안으며 계속 자극합니다. 수컷의 끈질긴 구애에 암컷도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집념의 수컷이 결국 사랑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둘의 사랑은 여기까지. 좀 전까지 불타오르던 그 커플이 아닙니다. 짝짓기가 끝난 암수는 각자의 길로 돌아섭니다. 새 생명의 기적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꽃가루를 뿌린 듯 해안은 온통 붉은색입니다. 이 붉은 꽃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물살 따라 해안으로 밀려온 생명체는 홍게들의 새끼입니다. 어미 홍게들이 바다에 알을 턴 지 4주 만에 새끼들은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새끼 홍게들은 아직 갑각류의 형태를 다 갖추진 못했죠. 몸은 투명하고 젤리처럼 말랑말랑합니다. 하지만 삶의 본능은 바위를 기어오르면서 시작됩니다. 겹겹이 쌓인 동족을 넘어 처음으로 육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새끼들이 머무는 곳은 수분이 많은 바닷가. 잠깐 사이 해안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해안가를 잠식한 새끼들은 조금씩 더 먼 거리를 오가며 육지 환경에 적응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유전자 속에 새겨진 홍게들만의 생존 방식입니다. 새끼들이 무리지어 바닷가에 머무는 기간은 2, 3일. 그동안 몸이 단단해질 때까지 물 밖을 오르내리며 성장합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자 새끼들은 서둘러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아직은 태어나면서 자랐던 물속이 더 편안한 장소. 숲으로 가려면 몸이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뭔가에 홀린 듯 바쁘게 움직이는 집게들. 곤충의 후각만큼 예민하다는 집게들이 냄새를 따라갑니다. 집게들을 부른 건 코코넛개의 사체. 절벽을 내려오다 추락한 모양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에겐 행운. 집게들이 경쟁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운 좋게 앞자리를 차지한 집게는 염치 없이 우선 먹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모여든 집게들로 주변은 아수라장. 배를 채우느라 모두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바위 틈에서 쉬던 코코넛 개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코넛 개는 후각에 의존해 먹이를 찾는데 푸짐한 먹이라는 걸 이미 알아챘습니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듭니다. 비록 동족이지만 지금은 그저 먹을거리에 불과합니다. 이젠 아예 통째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 도둑개란 별칭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먹이. 집게들은 찾기 바빠졌습니다. 먹이를 통째로 집어든 코코넛 개는 제 몸만한 무게를 거뜬히 끌어올립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굳이 서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열흘 이상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포식할 수 있는 양입니다. 홍게 새끼들이 무트로 모습을 드러낸 지 사흘째. 그 사이 새끼들은 한 번에 탈피를 마쳤습니다. 눈가루처럼 떠다니는 것은 새끼들이 벗어낸 껍질. 이제 숲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껍질을 탈피한 홍게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암수 구별도 가능하죠. 그래도 아직은 5mm에 불과합니다. 1년을 자라도 100원짜리 동전을 넘지 못하는 홍게들. 낙엽이 주식인 녀석들의 성장은 더딘데요. 사실 홍게들의 성장 과정은 좀 특별합니다.
But for other land crab, usually Megalopa stage go to the land directly. But only red crab, we have no idea why. But red crab, they stay, the Megalopa stay in the intertidal area for 2 or 3 days. And during this period, they molt to first crab stage. That's juvenile crab, similar morphology to adult. Then the landing is first crab stage, very different from all other land crab. 육지로 가기 전에 갑각류의 외형으로 탈피한 홍게들은 다른 육지 개들보단 성장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어쩌다 만신창이가 된 새끼도 있습니다. 부상당한 새끼들은 얼마 못 가 개미의 먹이 신세가 됐습니다. 아직 단단히 여물지 않은 어린 홍게들은 개미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새끼 홍게들은 무리지어 이동을 시작합니다. 해안에는 이미 사고로 죽거나 다친 새끼들이 널렸습니다. 이 틈을 노려 배를 채우는 어미 홍게도 있습니다. 먹고 먹히는 것. 자연의 법칙은 단순하고 냉정합니다. 어미 개도 믿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건강한 녀석들은 부지런히 행군을 시작합니다. 숲으로 향하는 새끼들의 직진 본능은 거침없고 전투적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피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새끼지만 살고자 하는 본성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는 길목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죽은 동료라도 가리질 않습니다. 작은 먹이라도 경쟁적으로 달려듭니다. 한번 시작한 새끼들의 이동은 멈추지 않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수는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홍게 새끼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인간들에겐 호기심 가득한 구경거리. 홍게 입장에선 거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습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니죠. 숲으로 향하는 새끼들은 무엇이든 거침없이 오르고 넘어 나갑니다. 깊은 숲속까지 가는 데는 대략 열흘 정도. 그동안 새끼 홍게들은 이동하면서 먹고 몸집도 제법 커집니다. 어미 개의 사체라도 행군 중에서는 가리질 않습니다.
어리지만 잡식성인 홍게의 야생 본능이 속속 드러납니다. 새끼 홍게들이 이동하는 곳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도로를 지나 장애물을 건너도 행군 대열은 절대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10년에 한두 번 기적처럼 찾아옵니다. 마을은 홍게 새끼를 맞이하기 위해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붉은 귀향 행렬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앞서가면 그게 길이 되는 법.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녀석들은 슬슬 옆으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잠시 쉬었다 숲으로 가지만 일부는 마을 주변에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홍게 새끼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선두그룹은 이미 마을을 통과했지만 남은 녀석들은 인간 세상을 탐색 중입니다. 숲으로 이어진 마지막 관문. 행군 대열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립니다. 도로를 지나 숲으로 진입한 홍게 새끼들은 재빠르게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뜨자 뒤따르던 그룹에서 동요를 합니다. 날은 뜨겁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 선두에서는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숲으로 잘 가는 그룹과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바다로 가는 그룹들. 줄 한 번 잘못 썼을 뿐인데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 처음 그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헛걸음을 한 홍게 새끼들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물가로 모여듭니다. 그 순간 야속한 파도는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참담합니다. 줄을 잘못 선 새끼들은 몇 번이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 간신히 숲으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선택임을 모르는 새끼들은
그저 앞만 보고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귀향을 위한 공부 하나를 더하게 될 겁니다. 선두를 형성했던 새끼들은 드디어 숲속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냇물이 발목을 잡습니다. 어떻게든 여길 지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2, 3년은 더 자랐을 이 녀석은 거뜬히 잠수해서 건넙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나뭇잎에 올라보지만 이곳도 길은 아닙니다. 길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작은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이겨내며 새끼들은 숲속 주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숲에는 홍게들을 괴롭히는 천적이 살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미친 듯이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노랑 미친개미입니다. 이런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홍게를 공격할까요? 공격은 홍게들의 눈과 입에 포름산을 쏘는 것이 전부. 하지만 그 단순한 공격이 홍게에겐 아주 치명적입니다. Poor little guy. So yeah, he looks blind, and that's the first thing the ants do is they spray the acid on their eye stalks, which blinds them, and then they spray the acid in their gills and in their joints, and eventually they're overwhelmed and die. So normally he would be trying to pinch me, but he can't. His eye stalk. Male, Yeah. 미친 개미 때문에 이미 3천만 마리 가량의 홍게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미친 개미는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유입된 외래종. 그동안 헬기까지 동원해 약을 뿌렸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So those are the scale that the wasps attack, these little yellow blobs. So that's what produces the honeydew, the sugar solution that the crazy ants feed on. It's also what the wasps lay their eggs inside. So the wasps parasitize these, lay their eggs inside, and then the babies eat them, and then chew their way out, fly off and lay more eggs. And 개각충 속의 당분은 미친 개미들에겐 더없이 좋은 먹입니다. 수많은 미친 개미들이 개각충의 꿀을 받아 새끼들에게 먹이고 기릅니다.
사람들은 미친 개미의 먹이를 없애 소탕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No, the wasps don't kill the crazy ant. They kill the scale insect, which is what the crazy ants feed on. So we're trying to indirectly control the crazy ant by controlling this food source. 길이가 2mm에 불과한 벌은 개각충 안에 알을 낳아 개각충을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벌이 개각충을 죽이면 이를 먹이로 삼는 미친 개미의 개체 수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는 원리죠. 이미 숲은 미친 개미 소탕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벌을 유입해 미친 개미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개각충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머지않아 이 숲에서 미친 개미들이 사라질 것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What the crabs normally do is eat all of this leaf litter. So in a healthy forest, none of this leaf litter would be here. 미친 개미가 출몰한 숲엔 낙엽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미친 개미의 공격으로 낙엽을 먹던 홍게가 사라진 까닭입니다. 이 숲에는 언제쯤 건강한 홍게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크리스마스 섬에 다시 우기가 오면 홍게들은 어김없이 숲을 떠나 행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이동은 이들의 가혹한 운명이죠. 그렇다고 운명을 피하진 않습니다. 수천 수백 년 이어온 산란 행렬,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이 위대한 생명들. 유전자 속에 새겨진 비밀은 단순합니다. 오로지 자연에서 살아남고 자연에서 대를 잇는 겁니다. 개들이 살기 힘든 세상은 사람들도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홍게들의 붉은 귀향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입니다.